안녕하십니까 평택시민 여러분. 오늘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함용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는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최저임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을 하는지, 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건지 계산을 해보자고 하면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계산하는 법을 포함을 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저임금제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원래는 노사 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을 알아서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고 새 정부가 돼서 최저임금법을 뭐 강제로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업종 지역별로 더 낮춰야 되느냐 논란이 많지만, 그런 정치적인 판단은 뒤로 미루고 어쨌든지 최저임금제의 정의는 이런 거고요.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단 한 명의 근로자를 1시간이라도 고용을 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여기 밑에 X라고 나와 있는 것들, 뭐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데 반해서 최저임금 요 법은 단 한 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장님 한 명, 근로자 한 명이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이것이 알아두셔야 될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최저임금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 최저임금의 감액이라고 나와 있죠. 감액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뭐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당신의 업무 적성이라든지 업무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습 기간 3개월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 2022년 기준으로 9,160원인데 9,160원에 90%만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수습 3개월 기간 동안만. 그런데 단 3개월 이내만 적용이 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을 6개월만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을 두고 최저임금을 3개월을 감액을 한다,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요 단순 노무직종 근로자라 그래서 뭐 빌딩 관리원, 경비원, 청소 미화원, 주차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없어져서 이런 단순 노무직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다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라는 말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무가 있는데 회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에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잘된 회사의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최저임금 팜플렛, 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고 얼마가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이게 법에 이런 것들을 우리 근로자들이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저임금 위반 시에 벌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무섭게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모든 노동관계법을 통틀어서 최저임금을 어겼을 때의 벌칙이 가장 셉니다. 사업주가 만약에 최저임금을 어겼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또 동시부과가 가능하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벌칙이 센 거죠. 그리고 도급인의 연대책임 미이행, 도급이란 뭐냐면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직접 근로자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 이 일을 대행해 달라고 넘기는 거예요. 그걸 도급이라고 하는데 이 수급 그 업무를 수급 받은 그 수급인이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근로자들을 하는 계약 조건에 야 근로자들의 임금은 내가 8천 원만 계상을 해줄게. 이러면은 이 사람은 8천 원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연대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거를 어길 때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어기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조항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반의사 불벌죄 무슨 뜻이냐면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하면 우리 근로자분들이 노동청에 가서 우리 사업주분이 임금 체불을 했습니다라고 진정 내지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발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합의가 되고 체불된 임금이 지급이 되고 나면 저 근로자님 이렇게 임금이 다 지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미 뭐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밀린 임금 다 받았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처벌받기를 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밀린 월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라고 하면 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최저임금법을 만약에 어떤 사업주가 위반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맞춘 임금을 마저 지급을 했다라고 쳐도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은 봐주지 않아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강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는 번화가에 있는 데에 비해서 손님도 없고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 2022년 최저임금이 비록 9,160원이지만 너는 일이 별로 없으니 8,000원에 계약을 하자라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이 성립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근로자 당사자가 8,000원 받기를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으면 그게 유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노동관계법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그런 근로계약을 맺으면 그 조항을 무효로 해요. 최저임금이 9,160원이 명확한데 그걸 어기고 8,000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 계약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지금 있는 제도예요. 되게 복잡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렇게 뭐 언제까지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고 이런 결정 절차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이 돼 있고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이렇게 세 파트가 다 참여를 해요.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할 것이고 근로자위원은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공익위원은 중간에서 심판을 잘 보는 역할을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뭐 최저 생계비 인상률, 물가 인상률, 경제 성장률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 절차가 조금 미흡하다. 정치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자.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라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회에서 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법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거나 뭐 연봉으로 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시간급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9,160원을 정하게 되고 요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 환산을 하면 191만 4,440원이 나오게 돼요. 이 부분에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통상임금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일주에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유급 처리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유급 주휴수당을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 209시간 곱하기 9,160원을 하면 이런 월급 액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이 191만 4,440원을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이고 개별적으로 주급이나 뭐 일당제로 받는 경우에 그걸 시급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9,160원이 초과를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9,160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2022년이 9,1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임금이 전년 대비 5.1%의 인상률이었어요. 5.1%뭐 적정한 선에서 오른 것 같은데 그 전에 인상률을 보면 1.5%밖에 안 오르고 2020년에는 2.9%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낮게 오른 거지? 너무 낮게 오른 거 아닌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8년도에 16.4%가 오르고 10.9%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여론이 너무 많이 생기고 소규모 사업주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것 때문에 2.9%, 1.5%로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가 문재인 정부 산하의 최저임금 인상률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가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에요. 여기는 7% 내외에서 쭉 비슷하게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확 올랐다가 좀 낮아졌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2023년 최저임금은 윤석열 당선인 정부,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윤석열 정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서부터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느니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인상이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하는 여부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법에 써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 시간급에 기초한 법률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해서 고시된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연봉이건 월급이건 주급이건 시간급으로 환산을 해서 최저임금 시간급액과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다음에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임금이 7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일했다. 이러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건 뭐 간단하겠죠. 시간당 임금 산정 7만 원 나누기 8시간 하면 8,750원이 되기 때문에 2022년에 최저임금은 9,16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잖아요. 여러분들이 1급을 7만 원을 받으면 최저임금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9,160원 곱하기 8시간을 곱해서 받으셔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73,280원 이상의 일당을 받아야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1번 문제는 쉬웠죠.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하루에 9시간 근로하고 일당을 85,000원을 받았다. 그럼 이건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계산기가 있으시거나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85,000원 나누기 9시간 했을 거예요. 그러면 9,444원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건 최저임금 9,160원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게 계산하신 분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틀리셨어요. 뭐가 틀리셨을까요? 우리나라에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그 법정 근로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루 8시간, 두 번째는 일주 40시간이에요. 하루에 8시간을 넘거나 일주에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연장 근로라고 부릅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 근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루에 9시간을 일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9시간을 일하면 법정 근로 시간을 1시간을 초과한 거예요. 그 9시간째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붙어야 돼요. 연장 근로 어떻게 붙이라고 돼 있죠? 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시간째 근로는 1.5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받아야 되는 시급을 계산하면 총 9시간이 아니라 9.5시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9.5시간으로 이 85,000원 일당 받은 걸 나오면 시간당 단가가 8,947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간당 단가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5 곱하기 9,160원 하면 전 뭐 암산이 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거 한 이상으로 일당을 받으셔야지 9시간 일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풀어보시면은 확실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퀴즈입니다. 문제 2.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한 알바가 2시간을 더 일하고 하루 8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75,000원을 받았어요. 아, 8시간 일했으니까 뭐 75,000원 나누기 실제 근로시간 8시간 하면 9,375원이야. 그러니 최저임금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거 파워 PPT 오류로 답이 먼저 나왔네요. 최저임금보다 많아 보이지만 임금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다. 어떤 오류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뭐 아무리 봐도 없는데 법정 근로시간 8시간 이내인 것 같으니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가 즉 단시간 근로자가 뭐냐면 8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정 근로 시간이 6시간이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게 회사와 약속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법정 근로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로 간주를 하라라고 법이 개정됐어요. 만약에 제가 편의점에서 4시간만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5시간, 6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5시간째, 6시간째는 1시간 시간당 단가만 더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연장 근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퀴즈의 요 산식을 보면 6시간에다가 시간의 근로 2시간 근데 이건 1.5배를 해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3시간으로 간주를 해서 총 지급받아야 될 시급은 9시간이에요. 그래서 75,000원 받은 걸 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단가가 8,334원에 불과해요. 시간당 단가가 2022년 9,160원보다 작잖아요. 위반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9,160원 해서 그만큼의 일당을 받아야지 올바르게 되는 경우예요. 만약에 카페, 편의점 이런 데서 단시간 일하는
우리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분들이 계시다면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하루 8시간 주 5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주급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문제를 보면 8시간 40시간 일하고 40만 원 받았으니까 40만 원 나누기 40시간 하면 시간당 단가가 10,0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40만 원 나누기 40시간에서 10,000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임금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근로기준법 55조 유급주휴일이라고 하죠. 주당 55시간을 일하고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 출근하기로 계획된 날을 망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을 한다. 하루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아도 잠시만요. 네. 주당 15시간인데 55시간이라고. 아 그래요? 네. 네. 거기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거부터.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을 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 하루를 주라. 즉 일하지 않아도 하루를 유급으로 계산해서 주라 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되고 이게 5일을 다 출근할 필요는 없어요. 3일만 일하는 경우라도 3일 일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씩 일하면 24시간이 되잖아요.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엔 비례해서라도 유급주휴일 하루를 일하지 않고도 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문제를 보면 하루에 8시간 주 5일 동안 4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이분은 1일에 유급주휴 수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8시간이 추가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계산은 48시간을 유급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40시간만 지급이 됐다. 그러면 8,33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40시간을 일하는 주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48시간 곱하기 9,160원에서 43만 9,680원 이상이어야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55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주당 15시간 이상이 아니고 주당 14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를 우리 노동법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불러요. 아주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데 만약에 근로시간이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이 유급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최저임금도 잘 알 뿐더러 주당 14시간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렸는데 이게 법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보다 이 퀴즈들을 풀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월급제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는 월급 나누기 209시간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최저임금을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올해 최저임금과 그 법을 어기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그리고 1급 근로자, 주급 근로자, 월급 근로자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조금 어려운 강의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받는 급여를 다시 한번 요 산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누구나 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